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레이 오너로서 이번에 연식 개선한 레이, 저라면 어떤 등급에서 어떻게 구매해야 할지, 그렇게 구매한다면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할부금은 얼마나 나올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지금 레이를 타는데, 레이를 타는 이유는 약간 나만의 작은 장난감, 가끔 기분 전환, 가끔 출퇴근용, 유튜브 촬영용 그렇게 쓰고 있는데, 레이를 다시 산다면 지금 레이 타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조금 안전에 대한 불신과 딴 차들이 좀 괴롭힌다? 아마 다시 구매한다면 레이 EV 쪽도 충분히 볼 것 같고, 왜냐면 저는 충전 환경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것 같고, 만약에 이 가솔린을 산다면 지금 레이는 솔직히 2014년식이니까 10년 됐거든요. 10년 된 차인데 그때 당시 거의 기본 등급인 디럭스 스페셜이기 때문에 이 옵션이 좀 아쉽다 하는 것들 오늘 이 영상에서 한번 녹여서 그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등급은 크게 깡통 트렌디, 그리고 트렌디에다가 14인치 알로이 휠, 인조가죽 시트, 일렬 열선,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 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T맵, 카카오네비를 쓸 수 있는 디스플레이 오디오, 기타 등등 많은 옵션들을 보강해주면서 그래, 트렌디는 솔직히 좀 불쌍한 등급이야, 저기 막 칠성사이다, LG전자 이런 거 붙어있을 것 같은 법인용 차량 같은 느낌이라면 프레스티지는 비로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기본 등급이다, 그렇게 생각들고요. 트렌디는 아무래도 옵션 구성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 때도 많이 불리한 편이다. 그리고 2열 6대4 폴딩이 가죽 열선 핸들이 이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프레스티지부터 최소한 보는 게 맞다. 근데 제가 앞서 3가지 영상 만들었잖아요.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3개 만들고 느낀 건 그냥 가성비로 프레스티지로 만들어야지 생각이 들었다가도 옵션 또 넣다 보니까 시그니처로 갈 수밖에 없네? 그렇게끔 옵션 구성을 해놔서 얘네가 시그니처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 석박사들이 만든 등급표인데 어쩔 수 없겠죠. 자세한 옵션 구성들은 이전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만약 저라면 그냥 수건도둑놈은 이렇게 산다,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래비티는 쉽게 말해 그냥 시그니처에서 외장이 조금 바뀐 친구다. 예를 들어서 천장의 포인트, 차량 앞뒤에 이런 구조물이 조금 더 추가되고, 휠도 까만색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차값이 시그니처보다 한 95 정도 올라가거든요. 차 대기도 좀 길고. 근데 나중에 되팔 때 그래비티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 방어는 뭐 다 되진 않아도 한 50만원 정도는 충분히 되리라,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시그니처 등급은 밑등급 프레스티지 대비 약 135 정도가 비싸지는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유지 보조 같은 안전 옵션, 한 사이즈 더 커진 15인치 휠, 2열 열선, 하이패스 포함 전자식 룸미러, 기타 등등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추가 옵션이 기본화된다. 수건도둑님, 저는 그냥 중간 등급에서 필요한 옵션만 넣어서 살 건데요.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추가 옵션 한 가지도 없이 구매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옵션을 한 가지라도 챙기려면 그냥 시그니처 가는 게 무조건 맞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지난 프레스티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옵션 넣다 보면 시그니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135 정도의 차이인데 나중에 되팔 때도 시그니처가 값어치가 더 높다. 이제 신차를 뽑아서 중고차로 되파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간 등급에서 옵션 구성 요상하게 넣은 것보다 깔끔하게 윗등급이 잔존 가치가 훨씬 좋다. 왜냐면 중고차 사는 사람들은 일단 등급부터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비티 가겠습니다. 지금 레이에도 뚜껑 랩핑했고 휠도 바꾸고 뭐 여러가지 꾸몄는데 그냥 처음에 출고할 때 한 방에 튜닝이 된 걸로 사는 게 돈을 더 아끼는 방법이겠다. 물론 저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서 레이를 산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래비티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시그니처 등급은 뭐 색상이 베이지, 그레이, 블루, 민트, 블랙, 화이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불쌍하게도 그래비티는 색상이 베이지, 민트, 하얀색 3가지밖에 없다. 제 레이가 지금 요 민트인데 그래서 이름이 민트고, 근데 솔직히 검정색 투톤은 민트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베이지랑 흰색 둘 중에 하나가 괜찮겠다 생각이 들다가 여기다가 뭐 붙이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화이트가 조금 도화지의 느낌이 더 강해서 에이, 또 수건도둑놈 하얀색 고를 줄 알았다 생각이 드셨다면 수건도둑의 장기적인 시청자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 차 산 것도 하얀색이었죠. 근데 걔는 하얀색밖에 재고가 없었어. 아무튼 그래서 하얀색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내장은 블랙과 화사한 라이트 그레이 2가지인데 이것도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블랙 시트 정말 싫어합니다. 블랙 정말 칙칙하고. 근데 이번에 새로 산 차도 깜장색이야. 기존의 3시리즈도 깜장색, 레이도 깜장색,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트 그레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알아보죠. 첫
첫 번째는 30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 2입니다. 밑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가 들어있는 60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1은 이번 시그니처부터 기본 적용이고, 30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 2는 내가 주행할 때 요렇게 차가 오면 경고만 해주고 출차할 때는 제동까지 도와준다. 그리고 후진할 때 전면 주차된 상태에서 혹은 휴게소에서 후진할 때 이렇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해주고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그리고 차량에서 사람이 하차하려 때 차량이 접근 시 경고만, 한 K5 정도 되면 문까지 잠궈주고요. 요 정도가 30만원, 순정 BSA 옵션이 30만원. 이거는 선택 안 하면 바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옵션. 이게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밑등급에서도 선택하는 게 좋은 건데, 이 2를 선택하려면 1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니까 프레스티지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1을 선택한다? 이러면 또 시그니처랑 값 차이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니처를 권장하는 거다. 요거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내가 주행할 때도 안전하고 되팔 때도 값어치 있고 선택하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옵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무조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솔직히 이 옵션 3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이어도 선택할 값어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50만원 상당의 스타일입니다. 헤드램프가 마찬가지로 노란색이긴 한데 조금 더 먼 거리를 비춰주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그런데 이제 야간의 시인성은 썬팅 영향이 굉장히 큰데, 보통 여러분들 카마스터 분들한테 서비스 받고 그러면 좀 저가의 필름을 해서 항상 전면은 안 돼 있거나 옆은 어둡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국민농도라 하잖아요. 전면 30, 측면 15 이런데, 저도 최근에 레이 중고차 썬팅을 했지만 그냥 앞옆 뒤 30, 30으로 다 해버리면 정말 야간에도 잘 보이니까 측면 15%는 조금 권장드리지 않는다. 요게 숫자가 낮아질수록 어두워지는 건데, 솔직히 마음은 50으로 하고 싶은데 거의 한 듯 안 한 듯. 근데 요즘 사람들이 30, 15를 많이 찾다 보니까 거의 필름을 그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50으로 하기 조금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 30, 전면부 30, 측후면 30, 열차단 적당히 나오는 걸로, 좀 괜찮은 걸로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분명히 해줄 테니까 그렇게 받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LED 주간주행 등 LED 테일램프,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더 또렷해진다. 그리고 LED 보조제동 등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나와서 이거 바꾸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어차피 디자인 때문에 그래비티를 왔어. 근데 이걸 포기한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0만원 상당의 8인치 내비게이션으로, 기존에도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폰 프로젝션이 돼서 스마트폰에 있는 T맵, 카카오 내비 그런 걸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순정 내비가 추가되면서, 솔직히 순정 내비 써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으로 값어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T맵을 쓰는 게 정신건강상 이롭다. 머리카락 몇 개가 하얀색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옵션이 있고요. 기아 커넥트는 쉽게 말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 미리 시동도 켜고 히터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정말 체감이 크죠. 그리고 현대해상 기준 커넥티드카 가입 경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도 무려 15% 정도가 할인이 돼. 이제 사회초년생 혹은 내가 사고 이력이 좀 있어,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 나와 하시는 분들은 15%가 절대 적지 않다. 그리고 기아 카페인은 주차장이나 주유소 그런 데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 또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 무선 업데이트, 기존에도 있던 후방 카메라, 샤크핀 안테나, 2개 늘어난 6개의 스피커, 요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솔직히 레이는 다른 모든 현대기아 차량들에 다 있는 내비게이션 GPS 기반 스마트 크루즈가 없잖아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의존도가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요 커넥티드카, 솔직히 집에서 차 시동 켜고 나가는 거랑 안 켜고 나가는 거랑 겨울에 정말 큰 차이잖아요. 또 보험료 할인도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요런데 값어치를 느낀다 하시면 요거는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미리 히터나 에어컨을 켜둘 수 있고 커넥티드카 프로그램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거 2개만 봐서 나머지 그렇다 쳐도 스피커도 좀 크지, 이 친구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이를 한 달에 500km도 안 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거의 깡통을 타는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옵션이 막상 주어지면 결국에 선택하게 되는 것 같다. 저번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현대기아차 저가형 라인업은 옵션을 선택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구성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어차피 내가 지금 선택한다 해서 나중에 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잔존 가치가 남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가족이 타고 있던 아반떼를 팔았는데 그 차가 당시 딜러분이 좀 옵션 구성을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중간 등급에다 옵션을 다 넣었어요. 2200 얼마였던 것 같아. 2230인가.
근데 당시 최고 등급에서 옵션 N간치 다 넣으면 한 2,300이었거든요. 그럼 신차 값이 한 6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60, 70. 근데 되팔려고 보니까 중고차 값이 200이 차이 나는 거야. 중간 등급이랑 최고 등급이랑. 차값 차이는 신차 때 7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 등급에서 애매하게 옵션 선택하지 말자. 가성비로 갈 거면 애초에 기본 등급에서 옵션이 거의 없는 상태로 사거나 아니면 옵션 다 때려 넣거나 요즘 차는 그렇게 구매하는 게 조금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이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그래비티의 기본 차값 1,870만원, 여기에 스타일, 드라이브와이즈, 내비게이션 세 가지를 추가하면 2,020만원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옛날에는 세컨카로 캐스퍼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타보니까 캐스퍼는 터보가 있어서 운전이 굉장히 편해. 근데 확실히 경차다. 좁은 감이 분명히 있다. 근데 레이는 솔직히 차에 타면 좁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들거든요. 근데 차가 좀 삐리해. 잘 안 나가.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캐스퍼는 지금 세일을 하잖아요. 내가 공간성이 조금 필요하다. 짐도 좀 싣고 간단하게 차박 캠핑하고 그 정도로는 레이가 좋은 것 같고, 캐스퍼는 내가 주행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 고를 때 선택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늘 할부금 역시 요 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기타 비용을 제외한 2,015만원을 전액 할부 시 현대기아 평균금리 5% 중반 기준 36개월에 약 61만원, 60개월에 39만원, 선납금을 500 납부한다면 60개월에 29만원, 36개월에 46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31만원, 24개월에 45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 차값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선납금 1,000 정도 넣고 24개월 정도로 끊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레이는 2,020 주고 사잖아요. 내가 5년 타다 팔면 아마 한 1,200 주거든요. 제가 뭐 쇼츠에서 봤는데 5년 타면 레이 뭐 몇백 안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요거 아마 사서 5년 타면 한 1,200, 1,300 받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5년을 더 타. 그럼 그때도 못해도 6, 700은 받는다. 수근노동님, 지금 10년 된 레이도 키로수 한 10만 전후인 거 5, 600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레이는 더 쌌어 지금보다. 옵션도 없는 친구들 막 키로수만 짧으면 일단 비싸거든요. 만약에 내가 평균적으로 1년에 15,000 정도를 타, 그럼 10년 타면 15만원이잖아요. 이 차는 10년을 타도 내가 6, 700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차다. 물론 10년 타고 15년을 타, 애초에 풀체인지 할 기미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좋은 차량이다. 하지만 내가 3년 정도 타고 팔 때는 거의 5, 600이 확 감가되기 때문에 잠깐 타고 팔기에는 약간 불리한 차량 같다. 내가 조금 장기적으로 타면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차량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